자,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점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분이 많고, 야, 그러고 무슨 행정수도 옮긴다고, 그러니까 세종시에 국회 옮긴다고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어? 라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그림, 빅픽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뭐 주제는 안 되지만 강의에 가까운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 부산광역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인구가 많은 동네인 거죠. 광역시가 있는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 지방 분권을 추진하면서 주로 추진했던 정책이 혁신도시였습니다. 즉 현재 있는 도시 중에 좀 크지 않은 곳을 골라서 거기에 공기업들을 내려보내고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고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시도했던 봤던 것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뭐 장점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구도심이 다 죽었어요. 구도심에 있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도시로 옮겨갔고 공기업 사람들은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할 뿐 그 지역에 가서 정주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론인데요. 제가 세종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세종시입니다. 교통시설 보시면 요 세종시가 이렇게 있죠. 조치원, 천안 IC도 있고 공주, 계룡, 대전, 청주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올 수 있다는 개념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녹지는 뭐 이런데 이제 녹지를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중앙행정은 여기 들어오고 국제문화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요 점선으로 보이는 거, 요게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로 길을 묶어 놓는 거죠. 뺑뺑 돌면서 다닐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또 관통하는 길들을 만들어서 이적들 옮겨가게 해서 그리고 가운데는 중심부에는 녹지를 배치해서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로 보이시죠? 이게 대중교통망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뻗어 있는 그림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세종시의 개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에 들어가 있는 곳에 국회가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메가시티론이 바로 이것과 같은 컨셉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볼까요? 대구, 울산, 부산이 있습니다. 경남이 있고요. 근데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제가 글씨를 못 쓰지만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바로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왔죠. 메가, 큰 시티, 도시. 메가시티를 어디를 만들자고 합니까? 김경수 지사가 부산을 얘기합니다. 예, 울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경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산을 메가시티로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산을 메가시티로 키우고 GTX 등 광역철도망을 만들어서 부산의 주요 시설을 집중시키고 그 주변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울산도 연결이 되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광주도 그런 식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고 메가시티의 조건은 대략 300만 정도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인구를 300만 이상 몰아버리자는 거예요. 몰고 광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인구가 몰리죠, 그러면. 자, 광주에 인구가 몰리면 광주를 중심으로 옆에 있는 함평, 나주,
화순, 담양 이런 지역으로 광역철도, 고속철도망을 깔고 여기를 또 돌리는 도로 및 철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에 있는 분이 아주 편하게 광주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영화 보고 싶을 때 30분만 지하철 타고 들어가면 광주로 들어갈 수 있게, 나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평소에 거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하면 여러분들 왜 서울에 사십니까? 저도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사는 이유는 서울에 직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문화시설이나 맛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도 인구가 300만 이상 보장되면 그런 문화시설과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도심 진입이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종시의 사례 다시 보시죠. 세종시의 사례처럼 이렇게 삥 돌아가서 뭘 만들 수 있게 하고 이 삥 돌아가는 거 주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메가시티인 겁니다. 세종시를 메가시티로 키우고 주변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하는 거죠. 물론 여긴 대전이 있기 때문에 대전 세종지구를 메가시티로 만들고 주변 도시들을 연결시켜서 청주에 있는 사람도 지하철 타고 지하철이나 전철 등을 타고 30분이면 대전이나 세종에 와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광역철도망이 필요합니다. 그럼 광역철도망은 어떻게 만들죠? 돈 주고 깔아야죠. 예. 국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철도도 깔고 터널도 파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돈이 어디서 있어서 돈을 쓰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땐 나라가 빚져갖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기를 살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런 광역망들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구에는 사법 수도를 만들자. 그래서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 등은 대구로 내려보내고 이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여긴 지금 국회가 가죠. 그리고 이 경남 창원 이런 데들은 공장이 많죠. 그리고 부산은 금융이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은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대전 찍고 광주는 내려가는데 대구, 광주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광주, 부산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다 건설하는 거예요. 돈이 들죠.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하고 광주를 연결하는 1시간짜리 GTX를 만들면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서울, 강릉을 1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구, 강릉도 연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산이 있고 하니까 대구, 강릉을 제가 진짜로 연결시켰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시티들을 중심으로 인구를 모으고 그리고 인구를 자 보시죠. 메가시티가 있으면 메가시티의 인구를 모읍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모으고 주변의 위성도시들을 지정을 하고 위성도시 간도 연결을 하고 위성도시와 중앙도시를 연결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곽에 살더라도 병원 등 급하게 갈 일이 있을 때 도심 중심부로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든요. 그럼 이 중심부에 300만이 모여 살면 우리가 주변부에 20만에서 50만짜리 소도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하는 곳이 생길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실제로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소멸하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고 사람이 살기 싫어서 인구가 줄어들고 아파도 근처에 1시간 안에 병원이 없어서 못 살겠어서 도시로 이사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겪었던 일본은 메가시티론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등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시를 만들고 주변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시 국토를 재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있던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바로 그런 큰 메가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큰 그림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구를 사법 시로 하자, 사법 광역시로 하자, 사법특별시로 하자, 그리고 세종을 행정특별시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그 아이디어가 무슨 철이 없다니 뭐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앞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니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A 의원이 대구로 헌법재판소나 이런 사법광역시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이루어집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토를 재편할 생각을 하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는 건 서울을 망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방에 살만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직장을 만들어주면 살만한 집과 직장과 CGV와 맛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거기에 살게 되고 거기에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투자할 투자처를 찾으면 서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세종시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개탄할 것이 아닌 게 서울로 투자하던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을 써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나라가 빚을 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기를 돌리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가운데 광주, 부산도 1시간에 오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또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을 따지면 부산에서 양산도 30분, 부산에서 김해도 30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들을 건설하고 여기에 비용을 쓰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부산에 최첨단 의료시설들이 집중되더라도 나는 김해에 살면서 급할 경우에 30분에 있으면 30분 만에 부산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것이 바로 메가시티론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수도 논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메가시티론으로 앞으로 이야기들을 번져나가게 될 것인데요. 제가 먼저 좀 짚어서 포인트를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행정수도가 메가시티론까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아침부터 옳은 소리, 아침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00분이 넘는 분들 들어와서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내일의 소식으로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안녕 인사드리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